4주째 금리가 오르니까 기술주가 좀 약하죠. 그래서 미국 쪽이 조정을 받는 거고 국내도 똑같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의 금리가 떨어질 때가 지수의 또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워낙 약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있는다는 거고, 어찌됐든 원화가 약세 구간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아시아 통화의 영향도 큽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죠. 오른다는 거는 약세라는 거예요. 약세. 엔화도 145엔까지 전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기타 통화 약세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뭐다? 환율이 꺾일 때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하순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왜 안 좋냐면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커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매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유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이 해외 시장, 국내 시장 다 금리, 환율, 유가 변수로 인해서 지금 3-4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키팩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빠질 때가 시장의 변곡점이다. 예, 안녕하세요. 신문재입니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할게요. 내일이 그 징검다리 연휴다 보니까는 접속하신 분들이 평소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이제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마감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긴가민가 한데 아마 내일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지껏 안 된 종목들 잔뜩 있어요. 그런 것들 내일 장중에 그리고 장 끝나고 우르르 많이 발표될 테니까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힘들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4주째 조정이고 코스닥도 한 3주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8월이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쉬는 구간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도 있고 뭐 이래저래 지금까지 올 연초부터 이제 7월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8월 달이 조금 쉬는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왜 시장이 3주 또는 4주 이렇게 우리 기존의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 대형주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라고 하죠. 이제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익을 올리기 상당히 힘든 국면인데, 이제 왜 이렇게 시장에 3-4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사실 요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지수가 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시장 변동성 요인을 3가지를 적어놨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거시경제 변수인데, 이제 금리, 환율, 유가가 지금 안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채 10년물을 말해요. 자, 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세인데,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4주째 올라서 지금 거의 4.2% 정도 가까이 올라서 이제 작년 가을에 시장 안 좋을 때 4.25%까지 찍었었거든요. 거의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3가지 요인 중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냐? 사실 뭐 금리 인상도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가장 컸던 큰 게 3분기 때 미 국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이 딸리다 보니까 이 채권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3분기 때 조달해야 되는 채권 우리 금액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면은 1,300조죠. 1,300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만 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되죠.
자,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나니까는 채권의 가격이 빠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4.2%, 25%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이 4주 동안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10년물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라고 해요. 10년물 또는 30년물이 있는데 이 10년물이 대표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 4주째 올랐던 게 가장 크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요 금리가 이게 4주째 금리가 오르니까 이 기술주 미국의 이 반도체라든가 기술주가 좀 약하죠. 그래서 미국 쪽이 조정을 받는 거고 국내도 똑같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에 채권의 발행을 좀 컸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이 채권의 금리가 떨어질 때가 시장의 이 지수의 또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가 가장 컸다. 4주째 올랐는데 지난주에 130조 정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을 쳤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요 트렌드를 보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환율이죠. 환율이 자 일단 원 달러 환율을 보면은 자 7월 중순에 1,25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금요일 날 특히 이제 그 미국 장 끝나고 우리 한 1,33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직전 고점이 1,340원이기 때문에 안 좋죠.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화가 약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입는다는 거고 어찌됐든 원화가 약세 구간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아시아 통화의 영향도 큽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죠. 오른다는 거는 약세라는 거예요. 약세. 자 7.2 위안까지 올랐고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위안화가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 엔화도 145엔까지 전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기타 통화 약세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다? 환율이 꺾일 때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하순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유가. 자, 유가도 요 200일선을 넘어서 지금 거의 85불까지 최근에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역으로 말하면 유가가 빠질 때,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왜 안 좋냐면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커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매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유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뭐 저기 미국 쪽에서 이제 이란 쪽 한국 정부의 무기 자금을 이제 풀어주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란이라든가 이 사우디 쪽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오를 펀더멘탈은 설명은 안 되는 게 사실 중국 쪽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 쪽에서도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란이라든가 사우디 쪽이랑 이제 유화 제스처 취하는 점 그런 게 좀 뉴스가 좀 떴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해외 시장, 국내 시장 다 요 금리, 환율, 유가 변수로 인해서 지금 3, 4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키 팩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빠질 때가 시장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사실 2주째 올해 들어서 2주째 처음 음봉이 떴어요. 2주째 조정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다? 금리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금리. 아까 10년물 금리 보셨죠? 그거랑 역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61선 정도에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술주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다. 이거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받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반도체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2주 정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요. 대만 쪽은 IT 쪽의 키팩터고
이 중국 쪽도 사실 박스권 속에서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고 항생지수, 홍콩, 그 다음에 상해지수도 그닥 안 좋죠. 어찌됐든 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조정 국면이다. 요런 이 세 가지 변수로. 그리고 이제 이 섹터를 봐야 된다. 미국의 섹터가 국내로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 기술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특히 반도체의 제일 대표적인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주봉으로 2주째 조정을 좀,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조정을 좀 보이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 그 동안 우리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진 것도 좀 많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는데, 이게 8월 24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는 좀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을 좀 보이는 거는 이 공급은 타이트한데 이 공급에 어떤 병목 현상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정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요 정도 선이면 또 지지 구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300불에서 이제 240불까지 20%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빠지니까 국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주식들이 눌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무슨 섹터가 올랐냐? 그 중간중간 이제 주중에 뭐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노보노 그 일라이릴이라고 있어요. 일라이릴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뭐 저기 비만, 당뇨 그 치료 업체인데, 이게 갭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미국 쪽도 보다 제약 바이오주가 좋다. 이 기술주가 쉬기 때문에 또 노보노디스크라고도 있고요. 이 덴마크 업체인데,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안 좋고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대신에 대체제로서 미국도 제약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국내도 비슷하죠. 사실 최근 한 2, 3주 정도는 대형 섹터 중에는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셌을 겁니다. 종목별로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만이라든가 당뇨 관련주들이 그 AI의 바톤을 이어서 최근에 상당히 셌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섹터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날 이제 미국 쪽 뭐 경제 지표 간단하게 보면은, 뭐 기대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상대로 잘 나왔는데, 뭐 어쨌든 시장에서 장 초반 올랐다가 쭉 빠졌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서 그때 막 채권 입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PPI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0.1%씩 조금 더 나왔어요. 사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뭐 안 좋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대신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돌리는 겁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5년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냐, 1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봤을 때 사실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 미국제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도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자,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수목금 동안 거의 5만 계약 가까이, 4만 8천 계약 가까이 선물을 사상 최대로 매도를 해서 눌려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매도하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환율 때문에 아직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5천 개 정도를 풀었는데, 아직까지도 4만 3천 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시장을 누르는 거예요. 대형주들을 누르는, 지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변수, 금리, 환율, 유가가 달라져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풀고,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대형주들도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장이. 그래서 하여튼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수는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제 4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특히 이제 21선에 좀 올라타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음봉이 좀 많이 나죠. 금요일 날도 좀 못 올라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주째 조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2차 전지가 지금 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대형주들은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일단은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내일이 2분기 실적 마감입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 나올 거예요. 내일.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은 사실 매매할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걸로 이제 먹는 거죠, 사실. 그리고 내일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 재공식 이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죠. 그래서 이 합병이 아마 돼야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은 우리 시장은 쉬죠. 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 이제 요 소매 판매, 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표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슈가 약간 있는데 이 8월 15일 날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 금요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번 주에 이 중국을 좀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일정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FOMC 회의록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의 수위를 좀 볼 수 있을 거고 일단 이제 폐암학회 초록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폐암학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있고 요 초록을 발표하면은 요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제 오스코텍이죠. 근데 사실 주가는 또 미리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런 일정에 대비해서 주가들은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코멘트를 할 거예요. 이제 뭐 최근에 뭐 업황이 어떻고 뭐 앞으로 뭐 AI 쪽이 뭐 좋으니 어쩌고저쩌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도 3, 4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미국의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미리 이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타임폴리오 자산을 이용해서 바이오 ETF를 상장을 해요. 최근에 뭐 제가 이제 2, 3주 정도 아까 미국 쪽도 보여드렸지만은 기술주들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주들이 2, 3주 정도 셌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뭐 또 컸던 이유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죠. 삼성 운용에서 이 바이오 ETF를 출시해서 요 종목들을 또 담아야 되니까 또 움직였던 거고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에서 또 상장을 하면 또 여기서 또 수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주가들은 제가 볼 때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더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8월 말에 또 이제 그 신한운용에서 의료기기 소부장 조금 뭐 제약주랑은 상관없게 조금 뭐 의료기기 쪽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소부장 ETF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ETF 일정에 따라서도 주가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죠. 여기서 사실 또 뭐 중국 쪽을 뭐 안 좋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대만의 부총통 방미라든가 이제 이런 일정들이 어떤 뭐 중국 쪽의 어떤 노이즈를 조금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만들 수 있는 주다. 그건 미리 좀 아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회장 뭐 2심 선고가 있고 LNF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재공식 기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코멘트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루다 같은 경우도 이 경영권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재가공시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루다 같은 경우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 또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날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계속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 쪽의 변곡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거다. 8월 24일 목요일 날 새벽에 좀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네이버 하이퍼 클럽 X도 이제 그날 발표를 하죠. 일단 그 네이버 관련 AI 체인주들이 미리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결과에 따라서 또 재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요 일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